안녕하세요. 에듀라이크 플러스 김윤기 학습 설계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또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또 다른 국가제도이죠. 독학학위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독학학위제는 저희도 이전에 영상도 찍었었지만 단순하게 이번에 1분기 새해가 된 시점에서 준비해야 되는 과정들이 또 있기 때문에 일정이 또 연초에 올라와서 또 이미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 소개해드리고 준비는 어떻게 하는지 좀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정을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일단 독학사 26년도의 일정을 좀 전체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일단 독학사는 4개 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에듀라이크에서 지난번에 다뤘던 독학사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되는데, 1단계의 시험은 1월 20일 이번 달 중순 좀 지난 시기부터 원서 접수를 시작을 하고요. 원서 접수는 대략 일주일 정도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시험 날짜는 3월 첫 주 일요일 날 시험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 단계인 2단계 같은 경우에는 원서 접수가 4월에 진행이 되고 시험일은 5월 말에 진행이 되고, 그 다음 3단계 같은 경우에는 원서 접수가 7월에 진행이 되고요. 시험일은 8월에 시험이 진행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4단계 시험 같은 경우에는 원서 접수는 10월에 진행이 되고요. 시험일은 11월 초로 이제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눈치채신 분들도 있겠지만 그냥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는 각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에 진행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준비하는 게 좋은지, 그리고 과목 추천하시는 것들이 있는지, 선택 방법과 평가 방법도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독학사 1단계 같은 경우에는 난이도로 따지면 저희가 좀 많이 표현을 하는 게 고등학교 검정고시 수준이라고 좀 많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단순히 봤을 때 독학사 역시도 대학 과정인데, 대학교에서 1학년 과정이라고 볼 수 있죠. 1학년 과정인데 대학교 1학년이 대학교에서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겠냐라는 거를 좀 저는 비유를 해서 설명을 하는 편인데, 그래서 고등학교 검정고시 난이도기 때문에 1단계 시험은 좀 난이도가 많이 쉽다라고 좀 많이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1단계 같은 경우에도 독학사로 학위를 취득할 경우에는 필수 과목 3개가 있습니다. 3개 과목은 국어, 국사, 영어 3가지로 있기 때문에 이 3개 과목은 무조건 응시를 해주셔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영어도 제2외국어로 해서 한 4개 정도 과목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영어를 제일 많이 진행은 하지만 그 중에서 자신 있는 제2외국어 과목을 선택해 주시면 되고, 선택 과목은 대략 한 10과목 정도로 있는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에듀라이크가 아니라 제가 추천을 드리는 과목은 현대사회와 윤리라는 과목이랑 문학개론 과목 2가지를 좀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부하는 전략이라고 하면 저희가 이제 에듀라이크에서 독학사 1단계 문제풀이를 제공해 드릴 예정에 있으니, 그 학점은 이제 시점을 에듀라이크와 함께 시작을 하시면 남들보다 조금 더 한 걸음 더 앞서서 준비를 할 수 있다는 점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설명해 주셨지만 그 1단계 기출문제들 여러 업체들에서 교재 판매라든지 강의 판매라든지 많이 하고 있잖아요. 최근 한 3년 동안에 소속되어 있는 설계사분들이 가장 호소하던 게 시중에 있는 어떤 책들도 독학사의 이 기출문제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잘 반영이 안 되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해서 저희가 그냥 자체적으로 저희가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또 업체와 또 이야기를 해가지고 또 그쪽에 저희가 필요한 부분들, 자료나 이런 것들, 교재라든지 이런 것들 시중에 있는 여러 출판사들 다 보고해서 제일 좀 근접할 수 있는, 그리고 난이도적으로도 가장 적합한 그런 문제들을 또 다양하게 만들어낼 수 있는 또 에듀테크를 또 활용해서 또 여러분들에게 또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사이트를 또 개발 중에 있고 곧 제공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 독학사 1단계를 하게끔 혹은 이제 시험을 보고 온 학생분들도 이제 설계사분들은 또 경력이 또 오래 되셨으니까 있으실 것 같은데, 좀 기억에 남는 분이라든지 아니면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준비해서 합격했다 이런 분들이 있을까요? 일단 어떻게 느끼실지는 모르겠지만 독학사를 안내하는 이유가 일단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단기간의 준비를 희망하고자 하시는 분들한테 추천을 하는데, 한 번에 모든 과목을 합격하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은데, 물론 그렇다고 해서 완전 합격을 다 하신 분이 없다는 아니지만 좀 기억에 남는 사례를 여쭤보셨을 때 딱 떠오르는 거는 일단 불합격하신 분들이 가장 많이 떠올라서, 학점은행제라는 과정 자체는 온라인으로 강의를 듣고 온라인으로 시험을 보면서 좀 자율적인 학습이 가능한데, 독학사도 자율적인 학습이 가능하죠. 근데 이제 학점은행제는 출석률이라고 해서 수업을 언제까지 들어야 되는 기한이 있다 보니까 너무 잘 해주시는데, 독학사는 계속
너무 자율로 준비를 하다 보니까 공부를 제대로 하지 못해 불합격하시는 분들이 좀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강의를 추천을 해도 물론 비교적으로 따졌을 땐 강의를 병행하시는 분들이 합격률이 조금 더 높은 편이긴 하지만 일단 1단계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다 합격을 하시는 편이긴 합니다. 근데 이제 2단계 이후인 이제 전공 과정에서는 좀 불합격하시는 분들이 좀 많아서 독학사를 준비를 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좀 진짜 성격이 좀 기 있게 좀 끈기 있고 열정 있는 사람들이 준비를 하시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한빈 설계사님은 있으신가요? 조금 기억에 남는 분이? 보통 독학사로 학위를 취득하시는 분들은 좀 비율적으로 적긴 하잖아요. 대부분 학점은행제로 학점을 만들어서 이제 졸업을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고, 독학사로 졸업을 하셨던 분들 중에 기억 남는 분은 학점은행제로 학위를 취득하기 어려운 전공인 경우인데요. 제가 기억 남는 거는 이제 두 분이 한 분 소개를 해드리자면은, 이분이 저에게 연락을 오셨는데 사실 나이는 20대 후반이셨고 그리고 출신은 좋습니다. 일단 집안이 조금 이제 부유하신 편이어서 미국에서도 해외 학력까지 좋은 학교로 졸업하셨고, 그리고 그 학교를 졸업하면서 많은 그 동아리 활동이랑 봉사 활동도 많이 해서 이력으로 많이 남겨두셨더라고요. 근데 막상 한국으로 돌아오니 해외에서 나왔던 것들을 활용하기가 어렵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형태로 저한테 이제 문의를 주셨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뭐 제가 뭐라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어떤 거를 좀 잘하시는지, 어떤 걸 좀 흥미가 느끼는지, 이런 것들을 좀 얘기를 해보니까 이분이 영어 강사 경력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영어 학원 선생님 말고 영어 교사로 준비해보는 건 어떻겠냐 라고 했더니, 제가요? 약간 이런 느낌이죠. 제가 어떻게 학교 교사가 될 수 있죠? 라고 했는데, 이분이 저랑 계속 이제 얘기를 하고 그렇게 결국에 독학사 그 영어 영문학 과정을 진행을 하셨는데, 이분은 한 번에 패스를 하셨어요. 근데 성적은 높진 않으셨는데 그 졸업 조건은 맞추셨고, 이분이 결론적으로는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에 영어 교육과를 들어가셨거든요. 그래서 그 전체적인 좀 루트를 살펴봤을 때 사실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하는 학자분은 일단 아니셨고, 그리고 저에게 이제 조금 시험을 보고 나서 떨어질까 걱정이 된다, 이런 얘기를 자주 좀 하셨었고, 공부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조금 확인을 많이 했어요. 제가 진짜 갈 수 있을까요? 그런 내용들을 좀 다뤘었는데, 점수가 잘 나온 과목도 있긴 해요. 왜냐면은 일단 영어를 잘하시니까, 그 유학파 출신이셔서 그런 부분은 잘하셨던 부분이 있긴 하겠지만, 뭐 기억상 문법이나 이런 것들은 조금 이제 어려워하셨던 것 같긴 해요. 그런 부분들을 좀 딛고 커트라인에 맞춰서 합격을 하고 대학원까지 엄청 하이 클래스로 이제 가셨으니까, 딱 끝나고 이제 그분이 말씀하셨던 게 진짜 가능할지 몰랐고 선생님 아니었으면은 뭐 시도조차 못했다, 이런 얘기를 해주시니까 저도 엄청 뿌듯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의 기억이 남네요. 저도 비슷한 사례가 있긴 한데, 저는 법학이었거든요. 법조인이 되고 싶으시다고 법학전문대학원에 가고 싶다. 근데 사실 법학전문대학원이 법학 학위가 있어야만 가는 곳은 아니잖아요. 법학 학점만 있으면 되고 학사 학위가 있으면 되는 건데, 이분은 사실 자기가 이 정도를 패스를 못하면 그냥 본인 스스로가 약간 결심을 하고 오신 상태였어요. 그 법학 로스쿨을 자기가 들어가서 졸업을 하고 그러려면 자기는 비전공자인데, 그러려면 여기에 있는 시험 정도는 본인이 합격을 다 하지 않으면 입학 자체를 하는 게 돈이 아깝고 도전하지 않는 게 나을 거다라고 아예 판단을 하고 오셨더라고요. 저는 맞는 판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아까 뭐 1단계 같은 경우에는 검정고시 수준이다 뭐 이렇게 얘기했지만, 보통 이제 대학교 1학년 아예 교육부에서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짜준 내용 자체가 1학년 시험 1단계, 2학년 시험 2단계, 3학년 시험 3단계, 4학년 시험 4단계 이런 정도로 돼 있으니까, 이 학부 거를 합격을 못한다라고 하면 사실 법학전문대학원에 가서 졸업하기가 힘들죠. 입학이 아니라 졸업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 부분이 아주 저도 좀 말씀하시니까 이제 떠오르네요. 그래서 저도 여러 가지 정보들 어디서 공부할 수 있고 이런 자료들 찾아드리고, 사실 온라인 수업도 추천해드리고 이렇게 하면서 그걸 해오셨는데, 그분이 로스쿨에 들어가시고 나서 지금 2년 정도 지났는데 아직 졸업을 못 하셨어요. 정말 독학사는 쉽다, 로스쿨 졸업하는 건 어렵다 라고 얘기하셨거든요. 네, 아무래도 올해까지 하면은 졸업은 하실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얘기는 하시는데, 아무래도 좀 그런 격차가 좀 있긴 하지만 여전히 그 대학교 수준인 거고, 말씀하셨던 그 대학교 1학년 혹은 검정고시 수준의 1단계, 2단계 정도까지는 학점 은행제 병행해서 학점 이수하는 데에서는 활용도가 높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또 기억에 남는 사례들까지 좀 공유해보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자기 상황과 어떻게 매치가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일부에서 소개를 드렸지만 앞으로는 저희가 과정들 소개시켜드리는 내용들은 거의 다 한 바퀴씩 돌았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꼭 정책상으로 변경이 되어 있는 내용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또 소개시켜드리겠지만 다음부터는 또 차례 중심으로 설명드리는 영상을 제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